자, 11월 2일 오늘의 평가원 10회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톱 이야기를 앞부분에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오늘 소설 공부를 할 테니까는 소설, 그 다음에 뭐 수요일, 목요일 있을 내용들, 그 다음에 주말에 있는 수업들 잘 여러분들 성실하게 따라오시면서 한 달 동안에 꼭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모래톱 이야기에서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서술자 동그라미 쳐. 등장인물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서술자는 뭐야? 말하기의 방식이지. 큰 따옴표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 등장인물의 목소리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큰 따옴표를 씌워서 보여주기의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의 횡포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권력의 횡포에 뿌리 뽑힌 사람들, 즉 힘없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은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을 형성한다. 여기 밑줄 쳐야 되겠지. 자, 등장인물들은 어때요? 저항적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가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자라고 하는 건 등장인물로 등장을 해야 1인칭이야. 나라고 하는 말이 있대잖아. 근데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증언하는 그런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이는 작가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 의식이 가미된 결과이다. 이렇게 저항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는 것은 작가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본문 내용은 사실은 소설치고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현대소설치고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또는 2학년 때 문학 시간을 통해서 아마 모래톱 이야기는 살펴보았을 거예요. 모래톱이 뭐냐? 모래사장이야. 모래사장. 그러니까 여기 조마의 섬이 있지. 배경이. 섬이야. 육지와 이렇게 맞닿아 있겠지. 이게 육지야. 자, 그래 여기에 백사장이 이렇게 있겠지. 이게 모래톱이야. 모래톱이라고 하는 모래사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뭐야? 쉽게 말해서 섬 사람들의 이야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 자, 첫 번째 문단 갑니다. 나는 미안스러운 생각으로 나는 여기서 서술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 건우 어머니가 따라주는 술잔을 받았다. 건우 어머니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나는 학교 선생이고요. 건우는 제자란 말이야. 지금 가정 방문을 갔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단다. 선생님 때만 해도 없었어. 손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 엄마의 손이야. 유달리 뭐 이게 선생이 왜 갖고선 학부모 손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불순하게. 자, 아무튼 유달리 자그마한 손이 상일에 거칠어져 있는, 상일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힘든 일, 거친 일, 생활하면서의 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상일에 거칠어져 있는 모습이 보기에 더욱 안타까울 정도였다. 학부모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야. 기어이 저녁까지 대접하겠다고 부엌으로 가버린 뒤 엄마가 나는 건우를 앞에 두고 잔을 들면서 술을 먹고 있어. 학생 앞에서. 그녀의 칠칠한 인사범절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유, 여기까지 오셨는데 식사를 하고 가셔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유, 경상도니까 가세유. 이건 아니네. 아무튼, 그녀의 반듯한 인사범절에 새삼 생각되는 바가 있었다. 야, 그 다음에 묶여있는 A잖아. 내가 항상 강조하죠? 이렇게 A가 들어가게 되면, 또는 B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달리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여튼지 간에 A가 이렇게 나온다. 꼭 뭐야? 압축해서 요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선생님이 항상 드렸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엄마를 통해서 다시 보는 거야. 농사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찬 장다리꽃들. 이거 뭐야? 외부를 묘사하고 있지요. 지금 시점에서.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생각하고 있네요. 이러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나는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다고 친절한 여성이라는 것을 곧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 A 파트에서는 앞부분이 뭐야?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있지요. 묘사한 내용은 어때? 집안의 모습이 매우 정갈해.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정갈한
성격을 뭐 하고 있니? 여기 묘사가 아니라 짐작하고 있지. 됐느냐? 이렇게 가는 것이야. 젊음이 한창인 19부터 악직에 혼자서 살아왔다는 거야. 건우를 낳고 19살이니까 뭐야? 과부가 되었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아들 건우를 나룻배에 태워가면서 먼 인류 중학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아주 멀리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있어. 그리고 농촌아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건우의 입성 뭐야? 입는 모양새야. 옷 입는. 그 옷 입는 모양새가 항시 깨끗했다는 사실들이 어련히 안 그러리 싶어지기도 했다. 얼핏 보아서는 어리무던한 여인 같기도 하지만 유난히 볼 가진 듯한 이마라든가 톡 튀어나온 이마, 역시 건우처럼 짙은 눈썹 같은 데선 그녀의 심상치 않은 의지랄까 정열 같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의 성격을 짐작하면서 또 다음에는 뭐야? 그의 외향적인 모습으로 그 성격을 거의 짐작이지만 확정 짓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A 파트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뭐야? 앞부분에 묘사도 있고 그녀의 외향 묘사도 있지만은 중심에는 뭐가 있어?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고 있다. 그래서 A 파트는 뭡니까? 그녀의 성격 짐작.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계속 가보죠. 나는 술상을 물리고서 건우의 공부방을 어머니의 방일 테지만 왜? 방이 하나밖에 없었나 봐. 잠깐 들여다보았다. 사과개짝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쓰는 책상 위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몇 권 안 되는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그 가운데서 섬 얘기라고 책이 한 권 있었다. 잉크로서 굵직하게 등마루에 씌어진 두툼한 책 한 권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등마루가 뭡니까? 등마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이 있으면 여기 앞뒤에 표지가 있죠. 지금 과학학원에서 찍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등마루야. 선생님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약간 좀 조명이 요 강의실이 좀 어두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섬 얘기? 저건 무슨 책이지? 나는 건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어디 가져와봐. 선생님 매우 폭력적이야. 건우는 싫어도 무관해라 뽑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뽑아왔나 봐. 일기랑 또 책 같은 거 보고 적은 김더. 일기도 있고요. 뭔가 책 같은 거 보고 쓴 감상문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부끄러운 대생을 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가 일기는 남의 비밀 이야기니까 읽을 수가 없고 젠틀하네요. 어디 책 읽은 소감이나 보여주게. 네 독서 감상문을 한번 보겠어. 나는 책을 도로 돌렸다. 건우는 마지못해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다가 한 군데를 펴주었다. 또박또박 깨알같이 박아 쓴 글씨였다. 건우는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잘하나 봐. 그리고 엄마 닮아서 성격이 꼼꼼한가 봐. 전체적인 내용 보면은 글자 투라든지 이런 것들 사과개짝에서 반듯하게 책에 놓여 있었다라든지 보면은 건우의 성격도 짐작해 볼 수는 있겠지. 자, 그랬더니 섬 이야기에 나와 있는 한 귀절이야. 땡땡땡 여사는 어머니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런지 그분의 글에는 한결 감동되는 바가 있었다. 땡땡땡 여사가 어느 책에 등장했나 봐. 내가 본 국도, 속에 한 구절. 내가 본 국도, 꺾인 표시가 있잖아. 책 내용이야. 책 이름이란 말이야. 그래도 선거 때가 되면 소속 육지에서 똑딱선을 가지고 섬 백성을 모시러 오는 알뜰한 정당이 있었다. 섬이 있어? 육지가 있어. 선거구가 하나였나 봐. 그래서 육지에 소속되어 있는 정당.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되겠어? 육지에 소속되어 있는 섬. 여기를 관리하는 정당. 알뜰하대. 한 표 한 표 챙기기 위해서 배까지 보내줘. 이들은 다만 그 배로 실려가서 실상 자기네 실생활과는 무관한 정치를 위하여 지정해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밑줄 쳐야지. 지정해주는. 너 여기 찍어. 그 다음에 국밥 한 그릇 줘. 고무신 하나 줘. 그럼 거기를 찍어야 돼. 찍어주고 그 배에 실려온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중리학이야.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시험에서 중리학이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소설을 읽듯이 인물 정리 다시 하시면 되는 것이야. 자, 아니도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누가 나왔냐? 건우 할아버지가 나오죠. 건우 할아버지 동그라미 쳐. 윤춘삼 씨 동그라미 쳐.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조마이섬 이야기가 있고, 이거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였고, 방금 전에 이야기는 뭐였어? 섬 이야기였었단 말이야. 섬 이야기는 누가 썼었던 글이야? 바로 건우가
책을 보고 썼었던 글의 한 구절이다.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섬 얘기에 몇 가지 기가 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야, 봐봐봐. 여기에 얘네들이 한 이야기가 여기에 매우 비슷했으면 여기에 뭔가 내용이 더 첨언된 것 같았다. 더 추가가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이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억눌림, 부조리함, 부정선거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야만 했나 봐.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 다시 읽습니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의 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썼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가 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매우 유사한 이야기였다. 우리 조마의 섬 사람들은 지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왜 처음부터 없디싸 없었겠소만은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젖줄같이 믿어오던 낙동강 물이 만들어준 우리 조마의 섬은 점점점 힘센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뺏어가고 우리 백성들은 소장농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하는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래서 자 이제 B 갑니다.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옛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들락말락 무렵 벼랑간 외놈 동척 동그라미쳐? 동창 네모쳐? 일본의 동양척식 아닙니까? 그래서 외놈의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개새끼가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만들어낸 뒤라 하더만. 윤춘삼 씨의 퉁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그러니까 이들은 울분과 증오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야. 1905년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기 속에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나라를 팔아한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일. 그리고 2년 뒤에 정민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 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 땅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역둔토의 대부분과 산림 원야들을 모조리 국유로 나라의 땅으로 근데 나라의 그때 주인은 누구였어? 쪽발이 새끼들이었지.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서 농민으로부터 빼앗은 뒤 땅을 다시 다시 나누어 줄게. 대신에 이 땅의 소유는 니네가 아니야. 소유는 우리고 너희들은 여기에서 농사나죠. 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아까 얘기했죠. 일본 새끼들이 그들의 그들의 소유로 옮겨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도 떠올랐다. 나도 어린 시절이었었나 봐.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의원 동그라미, 다음은 하천부지에 매립 허가를 받은 유력자, 힘 있는 자야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간 사연들을 들먹거리더니 이렇게 되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B란 말이야. B의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나라, 이 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조마의 섬이 우리의 소유에서 일제로 국회의원으로 유력자로 옮겨가서 우리의 땅을 영영 잃어버리게 된 그 역사를 두 영감의 증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 두 영감이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B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뚝을 만들고 물과 싸워가며 살아오니까 이 땅 자체도 되게 척박한 땅이었단 말이야. 우리들은 대관절 우째되는 기요 한탄조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꺽꺽한 목소리에는 개탄조의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그러니까는 배를 타고 와서 맨날 지각을 한단 말이야. 선생한테 꾸중을 들어. 그랬던 날 뭐라고요? 전 나룻배 동학생입니다. 늦을 수도 있지 뭐 이러한 목소리가 하던 때에 그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팍팍함, 괴로움, 고통, 여기에 대한 증오, 분노,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사실 이건 땅에 대한 증오, 분노가 아니라 뭡니까? 그 땅을 빼앗아버린 힘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1번 아까 정리 다 했잖아. A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구체적 묘사와 집안을 묘사하고 있죠. 또는 마지막에 건우 엄마의 외양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야 이런 것들은 선택지를 하나하나씩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는 공부할 때나 하는 거지 실전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걸 다 살펴보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 고전소설을 했던 현대소설을 했던 묶여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 묶여있는 내용을 미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빨리 여러분들이 답을 찍을 수가 있다. 이것도 봐봐봐. 1번 볼까요? 1번. 공간적 배경 있죠? 주제 암시가 어디 있어? 일상적 소재를 열거요. 뭐 앞에 보면 있다고 쳐. 인물의 왜 복잡한 심리? 제끼고. 서술자의 논평은 있었죠. 왜? 자기가 큰 따옴표 없이 뭐라고 씨 부리는 것이니까는 특히 건우 엄마 성격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인물의 성격 변화가 어디냐? 5번.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해요. 현재는 뭐야? 지금 뭐 풍경 묘사하는 거 하고 외양 묘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뭐이냐? 과거는 그 뭐 건우 엄마의 뭐 19살 이야기라든지 뭐 건우의 어떤 그 건우를 키우기 위한 어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과거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사실이 교차됐다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런데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이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주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여기서의 교훈 뭡니까? 묶여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드시 압축 요약하고 넘어갈 것. 오케이.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을 보시면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알려준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2번. 인류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이거 개똥 같은 소리야. 건우 모자의 불화가 여기 나타났니? 어디도 없죠. 교육권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2번은 약 빨고 쓴 선택지가 되겠다. 2번 말도 안 된다. 3번.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의 단면을 보여준다. 왜? 사과괴짝에다가 대충 종이 발라갖고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4번. 책 읽은 소감은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이 드러나고 있다. 책 읽은 소감에서는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섬 얘기에서 어떤 정당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당의 번호를 찍고 왔다. 뭐 이런 식이었어. 5번. 둑은 조마의 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다.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연을 이겨내면서 개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뚝을 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뚝은 삶의 내력, 삶의 이력, 삶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괜찮아요. 자,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할 때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가 먼저야? B가 먼저지.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대. 자,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요. B의 내용이 있지. 자, 이것을 각색해도 보기의 내용을 만들어도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 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장르를 바꾼 거야. 즉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바꾸거나 얘를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 봤을 때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자, 4번 먼저 볼게요. 씬 넘버 98부터 99. 99 봅시다. 뭐 전체 자네요.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조마의 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어야 돼서 찬동 밑에다 이렇게 써줘. 찬성. 조마의 섬 소유권 이전에 찬성하는 등장인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 시나리오에 담겨 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씬 넘버 98부터 99까지 다 봐봐봐. 있어요? 전혀 없지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등장인물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것이야. 자, 1번부터 봅시다. 씬 넘버 98에서 조마의 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멀리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을 도입해야 되겠어. 앞부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EL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멀리서부터 쫙 당겨갖고 전체를 조망해주는 카메라 촬영 기법이래. 자, 2번 씬 넘버 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어요. 인물의 대사래. 근데 인물의 대사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건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잘 봐봐. 뭐 만세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우 선생님 일제 때 어쩌고 저쩌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다. 3번 갑니다. 씬 넘버 99에서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이후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야 되겠어. 건우 할아버지 마지막 목소리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시커먼 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종이 조각을 베주며 그랍디다. 섬에서 나가는 게 좋을 기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기라고. 그러면서 무슨 결심이라도 하듯이 우지끈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5번 갑시다. 씬 넘버 98부터 99에서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 되겠어. 누굽니까? 바로 윤춘삼 씨와 건우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씬 넘버 98을 보면은 건우 증조부의 목소리가 있네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라.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씬 넘버 99를 보면 건우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라. 개탄할 만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의 구조가 중요했어요. 먼저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했다고 했을 때에 고려한 내용이라면 시나리오에 담겨 있어야 한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들, 조금은 각색,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변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되겠지? 자, 4번 문제를 보실 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어요. 아까 보기는 다 읽었어. 한번 봅시다. 자, 1번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 섬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그 다음에 보기 마지막에도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술자가. 1번 선택지는요. 뭐 당근 빠따로 되는 것 같고요. 2번 조마이 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오는 현실을 증언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건우가 이야기한 섬 이야기가 어때요? 매우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봐. 원천? 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이 읽었을 때에는 섬 얘기를 먼저 읽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를 원본으로 해서 한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 인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저항적 주체는 뭡니까? 들고 일어나는 그 핵심적인 사람, 앞에서 앞장서는 사람, 이게 저항의 주체란 말이야. 이때 저항의 주체는 뭡니까? 건우 할아버지 또는 뭐 윤춘삼 씨 정도는 돼야지. 건우는 저항적 주체가 아니다. 들고 일어난 적이 없다. 섬 얘기 정도만 여기서 등장할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4번 갑시다.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루는 것으로 보아. 그래서 공통적인 기막히게 똑같네. 뭐 이런 의미에서 기막힌일 거야.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에 뒷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을 증언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지금 이 세 사람, 즉 건우 할아버지, 윤춘삼 씨의 공통된 분모는 뭡니까?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전체적인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4번 선택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5번 봅시다. 건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대대로 땅을 빼앗겨 온 조마이섬 사람들에 관한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는 뭐 이거는 4번, 5번은 굉장히 간단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문맥상 5번 문제입니다. 문맥상 A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자, 고사성어 보여주세요. 자, 포인트로 각골통화는 뭡니까? 가슴에 한이 맺힌다, 빡친다, 울분, 노심초사, 걱정, 전전반측, 걱정해서 잠이 안 와. 풍수지탈은 부모가 돌아가셔서 가슴이 아파요. 후회 막급,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야. 답은 1번. 야, 미스터 방은요, 6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스터 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쉬워요.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한번 인물 정리하면서 풀어보시고 서술에 관계된 문제가 첫 번째 등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반드시 맞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수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